자동차, 모바일, 또 뭐 지금 계속 IoT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 되게 핫하죠.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핵심 부품이고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의 이제 주축이 되는 이 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종사하는 우리 반도체인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키는 우리 반도체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현될 여러 가지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잘은 모르지만 그냥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냥 한번 들어볼까라고 오신 분들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좀 제가 좀 발표를 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 뭐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현재이고 미래다. 워낙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어떤 수출액이 너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되게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기존의 타 이제 주력 산업들은 좀 위기를 겪고 있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계속 이제 호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수출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뭐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반도체 그냥 반도체 쪽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저희 산업이 상당히 지금 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상당히 다행이고,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현재이고 미래다. 뭐 이런 이제 소주제로 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공을 좀 물어볼게요. 전자전기 관련 전공 학생 있으세요? 예, 좀 그럼 이제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쉬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계공학이나 컴퓨터공학, 예, 저희 반도체 업계에서 상당히 좀 최근에 선호하고 있는 전공들입니다. 예, 그래서 기계나 전자, 컴퓨터공학도 이제 선호를 하고요. 대부분 조금 반도체와 직접적인 전공이 아니셔도 아마 반도체 쪽에 좀 관심 있는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라면 반도체가 뭔지는 대충 아실 텐데요. 여기 이게 좀 옛날 칩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새까맣게 생긴, 까맣게 생긴 요 이제 부품이죠. 전자 부품. 우리 뭐 좀 뭐 이렇게 전자제품 뜯어보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뜯어보시면 보셨겠지만 보드에 이제 뭐 칩들이 많이 꽂혀 있죠. 뭐 그게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뭐 기존의 뭐 가전이나 뭐 PC의 어떤 주요 제품으로 쓰였다라면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 뭐 스마트카니, 뭐 전기 자동차니, 뭐 자율주행차니, 뭐 되게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미래형 자동차가 구현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어떤 그만큼의 어떤 성능을 핵심 부품으로서 이제 성능을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성능이 이제 상당히 좀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5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세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크게 이제 메모리하고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반도체 강국 그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강국은 아니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진짜 우리 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지만,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많이 들어보신 D램, 뭐 플래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이런 메모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각종 IT 제품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뭐 상상하고 있는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뭐 제품들, 서비스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려면 또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 기능들을 또 수행하는 또 이제 부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그런 어떤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이 반도체를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저희가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 시장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4배 정도 더 크고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던 뭐 인텔, CPU 잘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그 통신 칩으로 유명한 퀄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또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회사고 우리나라는 이쪽은 좀 아직 취약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LSI 사업부가 있죠. 뭐 그쪽에서 예전부터 계속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메모리만큼 이렇게 좀 크게 좀 성장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시장이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계속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 관련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런 기업들도 이제 이쪽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많은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뭐 기술적인 내용은 뭐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뭐 반도체는 이제 사실 디지털 뭐 0101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뭐 전류를 흘렸다가 뭐 안 흘렸다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0101 이 0과 1을 가지고 이 온갖 가지를 다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라는 말을 쓰는데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 전망, 자동차, 모바일 또 뭐 요즘 계속 IoT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 되게 핫하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제품, 뭐 메인 서비스가 될 거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핵심 부품이고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의 이제 주축이 되는 이 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몇 번 말했지만 우리 반도체에 종사하는 우리 반도체인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키는 우리 반도체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현될 여러 가지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이제 뭐 광개별 소자라고 해서 뭐 센서도 있을 거고 뭐 LED도 다 넓은 의미의 반도체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들이 이런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미래 신산업으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각종 분야에 이렇게 응용이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미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저기 알파고인가요? 그 이제 유명한 AI로 유명한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반도체들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반도체들이 투입이 돼서 이 전력 소모도 어마어마하고 하여튼 좀 뭐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전력 소모도 줄이고 또 이제 그 사이즈 자체도 줄이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조그만 칩에서 더 많은 이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또 연구 개발들이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넘어가고요. 반도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메모리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제 모바일 디램 우리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저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이런 모바일 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상당히 작습니다. 뭐 진짜 뜯어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칩이 되게 손톱만 해요. 근데 이 손톱만한 이 칩 안에 뭐 우리 스마트폰 요즘에 이제 사양이 뭐 64기가, 128기가 그러잖아요. 요 안에 이제 그만큼의 용량들이 이제 저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IT 제품이 발전하면서 전력 소모도 줄여야 되고 칩도 더 얇고 사이즈도 더 작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숙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공정에 대한 이슈들도 이제 있고 또 설계에 대한 이슈.
어떻게 이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는 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칩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이렇게 칩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공정을 써야 될까? 뭐 공정을 얼마만큼 미세화를 시켜야 될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제품 이제 R&D를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이 반도체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이제 장비들. 반도체 공정에 대한 공부한 학생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또 8대 공정 안에는 또 되게 또 세부적인 또 그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공정들마다 그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또 장비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제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이 반도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설계도 중요하고 또 공정도 중요하고 또 그런 공정을 구현해 주기 위한 이 반도체 장비 또 그 반도체 장비를 하는 기업들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우리 반도체 장비 산업도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비메모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이런 또 종류들이 있고요. 이 스마트폰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고 있죠. AP.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이 컴퓨터의 CPU처럼 그냥 그런 연산 기능만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모바일 A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CPU의 역할 말고도 또 다양한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이 점점 얇아지고 또 전력 소모를 줄이려면 칩 사이즈를 줄여야 되고 또 하나의 이슈가 이 하나의 칩 안에 예전에는 그냥 칩 하나가 하나의 기능만 구현을 했다라면 지금은 하나의 칩이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그만 칩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는 거를 이제 이 한 칩 원칩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이런 이제 제품들이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스마트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각종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의 비중도 이제 점점 더 이 반도체의 비중이 점점 더 이제 커져 나가고 있는 좀 추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쪽도 이 전장 제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형 자동차 구현을 위해서 이 기존의 기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전자 중심으로 이제 자동차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반도체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저는 뭐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알고 가셨으면 싶은 내용인데요. 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이제 생태계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이 종합 반도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 종합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한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제품 기획을 하고 제품 기획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설계, 반도체 칩 설계를 하고 그 칩 설계를 통해서 이제 이 공정까지 반도체 제조를 하고 양산을 해서 결국은 이제 칩을 이제 판매하는 이런 이제 칩 설계부터 제조, 조립, 검사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개 회사에서 다 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회사는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로 이렇게 좀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특히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팹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팹을 건설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평택에다가 이제 신규 라인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SK하이닉스도 이 이천에다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신규 팹을 만들고 또 청주에다가도 계속 이제 신규 팹을 이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 시설을 구현하는데 아무 회사가 그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조 단위로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옛날에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현재 이 메모리 쪽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기존의 회사들이 아닌 다른 회사들은 이 종합 반도체 회사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퀄컴이 뭐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퀄컴은 제조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오직 그냥 이 칩 설계만 하는 이제 회사로 이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이 반도체 이런 종합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예산을 좀 이제 투입을 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어야만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는 사실 이런 종합 반도체 컨셉으로 해서 이제 제품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체제입니다.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세제여서.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능도 다양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제품을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제조 기반은 이렇게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칩 설계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칩 안에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뭐 IP라고 하는 이런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IP를 이제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이 네모난 반도체 칩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하도록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회사 팹리스라고 팹이 없다 그런 팹리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제 좀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퀄컴이 그 옛날에 이제 뭐 그 통신 쪽으로 해서 뭐 CDMA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좀 기술을 가지고 이 통신 칩 설계만 퀄컴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벌어들였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가 또 퀄컴인데 퀄컴은 이렇게 제조 기반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고 이제 칩 설계 회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하고 뭐 PC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애플은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그 아까 모바일 AP라든지 CPU는 이 애플이 다 직접 그 애플 엔지니어들이 다 직접 이제 설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애플은 자기 제품에 들어가는 칩들 설계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데 애플은 반도체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칩 설계 전문 회사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퀄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칩 설계를 전문적으로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칩을 제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라는 또 회사들이 이제 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파운드리로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대만의 이 T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SMC 회사는 상당히 이제 이런 칩 설계 전문 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되게 이제 비즈니스 방향을 잘 잡았죠. 예, 저렇게 칩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우리가 제조를 전문적으로 해주면 이걸로 충분히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TSMC가 아마 지금 현재 이제 그 반도체 매출 회사를 보면 아마 1위가 지금 삼성전자, 2위가 인텔, 아마 3위가 이제 TSMC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시장이 또 상당히 또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들도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예전부터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이 제조 기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기존의 어떤 이 제조 시설들을 가지고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퀄컴 칩 물량하고
이 애플 칩 물량에 대해서 TSMC랑 계속 경쟁을 해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뭐 가끔 뭐 애플 뭐 신문에 보면 뭐 애플 칩 물량 전체가 뭐 TSMC로 갔다더라. 뭐 퀄컴 칩이 뭐 삼성으로 갔다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이제 뭐 전자신문이나 이런 데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계속 커져가면서 이런 칩 설계 회사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이제 별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사람을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엔. 근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기 상반기는 별로 안 뽑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도전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하반기 때 채용을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기업에서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예, 저도 그냥 올해도 뭐 좀 대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는 좀 되게 많이 안 뽑은 것 같고 하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이런 또 조립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엠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게 이제 외국계 회사인데 엠코 회사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이제 테스트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또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뭐 이 메모리도 계속 수량이 늘다 보니까 계속 우리 대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계속하면서 이제 신규 라인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있죠. 또 이제 파운드리 쪽도 계속 이렇게 시장이 커져가니까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계속 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작년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수주를 상당히 이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장비나 이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쪽 회사들이 또 작년에 많이 성장하고 작년에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예. 올해도 조금 채용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만큼 될지는 좀 아직 좀 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는 이제 이 장비들 뭐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가스라든지 케미컬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들도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또 그런 소재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 뭐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 전공이 좀 이런 장비 쪽보다는 뭐 화학이나 뭐 이런 좀 뭐 이런 쪽으로 전공한 학생들은 이런 좀 소재, 반도체 소재 관련된 회사들도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장비나 소재나 이런 각종 이런 우리 이 반도체 쪽의 중소 중견 기업들은 결국은 이런 이제 보시는 이런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다 이제 장비도 개발하고 소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이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계속 이제 뭐 반도체의 어떤 그 물량들을 이렇게 좀 맞춰 나가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계속 좀 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결국은 이런 분야의 핵심 부품으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분야별로 해서 세계적으로 뭐 대표적인 회사들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이쪽 분야는 웬만한 이 외국의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메인 고객사다 보니까 그 두 회사의 어떤 뭐 지원 등을 위해서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외국 대기업이나 외국계 글로벌 회사보다는 우리 국내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기를 바라지만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반도체 관련 글로벌 회사들도 뭐 좀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을 가지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내는 이런 분야별로 보면 진짜 이렇게 회사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예로 이렇게 몇몇 회사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말고 이 동부 하이텍이라는 회사, 뭐 이제는 DB죠. 예, 동부가 아니고 DB 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예전부터 옛날부터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쭉 해왔습니다. 예, 쭉 해왔고요. 뭐 메가나 칩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또 이렇게 패키징이나 뭐 테스트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시스템 반도체는 뭐 이렇게 좀 파운드리랑 이런 칩 설계 전문 회사들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의 어떤 생태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결국은 이 고객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스펙과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이 메모리 쪽은 이제 장비, 공정 장비 그리고 소재 이쪽이 좀 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은 우리나라의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이 되게 많아요. 예. 이제 뭐 우리 협회 회원사는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그 회원사가 아닌 기업들, 뭐 회원사 현황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회원사 현황은 이제 그 외의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싶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종합 반도체 회사 대기업의 어떤 뭐 직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하고 칩 설계하고 뭐 공정 관련된 패키징 평가 이거를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하는 이제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종합 반도체 회사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예. 뭐 설계하는 학생들은 주로 전자공학과, 예, 칩 설계는 사실 아무나 못해요. 전자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학생들이고 주로 석사를 많이 선호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공정은 이제 좀 뭐 전자공학이 아니어도 뭐 다른 이 관련된 이공계 학생들은 이쪽에서 이제 많이들 좀 근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칩 설계는 뭐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뭐 디지털 회로 설계, 아날로그 회로 설계 이쪽인데 이쪽은 이제 전자공학과 학생들 중에 진짜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칩을 설계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관심들 가진 학생들이 이제 좀 석사 진학을 해서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이쪽 분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회사들은 이제 제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발표자님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주시겠지만 이제 뭐 크게 이제 장비를 개발하고 뭐 운영하는 형태로 되는데, 이제 뭐 반도체 장비도 1차적으로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구 설계를 위한 기계 설계를 위한 뭐 기구 설계, 전장 설계 이런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는 또 일반 장비하고는 또 많이 달라, 일반 기계하고는. 왜냐하면 워낙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공정이고 워낙 또 공정이 복잡하고 이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단에서부터 이 내가 만드는 반도체 장비의 공정이 어떤 공정이고 그 공정이 뭐 어떠한 특성이 있고 뭐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앞단의 공정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내 뒷단의 공정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다 알면서 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기계공학과 학생들 그냥 기계공학과도 선호하지만 이왕이면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온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이제 우리 장비회사들이 많이 좀 선호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예전에는 우리 반도체 쪽으로 잘 안 오시더라고요. 예, 이제 자동차 쪽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최근에는 아니면 조선 쪽도 많이 가시고 최근에는 저희 반도체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공학 전공 학생들이라면 조금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기본 전공 지식에다가 반도체 관련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우리 장비회사 쪽으로 오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계 장비회사들이 있어요. 그 램 리서치라든지 ASML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원서 써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다 써보신 것 같은데